자, 전문 법칙입니다. 전문 법칙 할 때 이 전자는 전해 들을 전자고 문은 들을 문자입니다. 그래서 누구로부터 전해 들은 것은 누구로부터 전해 들은 것, 그게 전문입니다. 이것은 법정에서 증거로 못 씁니다. 그래서 증거 능력을 배제시키겠다는 법칙. 그렇죠? 배제란 말이 원래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전문 누구로부터 전해 들은 것은 증거 능력을 배제시키겠다는 법칙을 뭐라 한다? 전문 법칙이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전문 증거를 좀 보도록 할까요? 자, 전문 증거. 경험 사실을 경험자 자신이 직접 법원에 진술한 것은 전문 증거가 아니죠? 그렇죠? 이건 전문 증거가 아니고 여기서 진술한 겁니다. 진술한 것은 전문 증거가 아니다. 근데 경험자 자신이라 할지라도 서면으로 제출한 거 있지 않습니까? 서면으로 제출한 것은 전문 증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직접 한 것이 아니라 타인의 진술 형식으로 얘기한 것도 전문 증거가 됩니다. 됐어요? 서면이라고 하는 것은 요 밑에 나와 있습니다. 요 밑에 보시게 되면 여기 진술서 나와 있죠? 진술서라든지 진술조서 요것은 서면이기 때문에 요것은 전문 증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술서, 감정서, 진단서, 각종 피신조서, 참고인 진술조서 이런 것들은 여기 서면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문 증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됐고 여기서 타인 얘기 나와 있는데 이 타인은 목격자, 적어보세요. 목격자가 아닌 자를 말합니다. 이 경험자 자신은 목격자를 말하죠. 목격자. 범행 현장을 직접 본 사람, 그쵸? 이 목격자가 법정에서 나와서 한 것은 전문 증거가 아닌 뭐가 됩니까? 원본 증거가 되는 거죠. 본래 증거. 근데 목격자 아닌 자가 누구로부터 전해 들은 것은 그것은 전문 증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예를 보시게 되면 갑의 살해 현장을 목격한 이 을이 누구예요? 목격한 을이니까 을은 목격자잖아요. 목격자로부터 전해 들은 병이 자신이 을로부터 전해 들은 내용을 법정에서 진술했다 했을 때 이 병의 진술은 뭐가 됩니까? 그쵸, 전문 증거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 목격자 을이 직접 법정에 나와서 얘기했을 때는 그게 전문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본래 증거이자 원본 증거가 된다, 이런 말이 됐어요?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제가 전문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다 했잖아요. 그랬을 때 이 전문 증거라고 했을 때 이 전문 법칙이 적용되는 것은 여기다 적어야 되겠네요. 이 전문 법칙이 적용되는 것은 자, 다시 한번 이퀄 하시고 자, 전문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다는 원칙을 뭘 한다? 전문 법칙을 한다 했어요. 이 전문 법칙이 적용되는 것은 방금 여기 의의에서 읽었듯이 이 진술 증거에만 해당됩니다. 진술 증거에만 해당되는 것이고 진술 증거에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 비진술 증거에는 전문 법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방금 여기서 보았듯이 목격자 아닌 자가 얘기했을 때 이 전문 법칙이 적용된다 했어요. 목격자가 얘기하는 것은 전문 법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목격자 아닌 자가 얘기했을 때 이 전문 법칙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따라서 이 목격자가 얘기했을 때는 그것은 본래 증거이고 원본 증거가 되는 것이므로 이거는 전문 증거가 아니므로 전문 법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겠죠. 이것을 꼭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색깔 칠할게요. 비진술 증거와 목격자가 한 얘기는 전문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자체만 알아도 한 문제를 아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밑에 예를 한번 볼게요. 자, 판례 볼게요. 판례 출제 잘 됩니다. 자, 현행범을 체포했습니다. 이 현행범을 체포한 자가 누구냐면 경찰관입니다. 경찰관이 법정에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 진술이 전문 증거, 전해 들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자신이 직접 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는 거예요. 자, 이 경찰관은 이 현행범 체포 당시 목격자입니까? 아닙니까? 여기서 목격자죠. 이 사건 현장, 이 현행범, 절도 현행범을
지금 이 친구가 누구네 집에 들어가서 누구네 가게에 들어가서 물건 훔치는 것을 직접 봤단 말이에요. 이 사람 직접 본 당사자가 체포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현행범이 도둑질하는 것을 직접 본 당사자입니다. 그래서 목격자라는 거, 목격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문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게 안 적어도 되겠지? 안 적어도 됩니다. 그것은 전문 증거가 아니다. 전문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관이 한 진술은 뭐다? 전문 법칙이 적용되지 않아서 증거 능력이 있다고 봐야 되겠지. 그렇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자, 그런 내용이고요. 자, 다음 이 전문 증거에는 이 전문 진술이 있죠. 전문 진술이 있고 전문 서류가 있는데 이 서류에는 진술서라고 하는 것은요. 개념정의 한번 해보면 진술서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직접 경험한 자가 자신의 그 경험 내용을 서면에 기재한 것을 말합니다. 그 예로 드는 것이 자술서, 감정서, 진단서 등이 있고 진술조서는 제3자가 적는 거야. 제3자가. 경험한 자의 얘기를 청취한 후에 제3자가 적는 것. 그 제3자가 누굽니까? 경찰관이나 검찰계장이겠죠. 그래서 이것을 피신조서, 그렇죠? 피신조서, 참고인, 진술조서 이렇게 부릅니다. 이런 것들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진술서, 진술소서는 여기 서면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경찰관도 다 뭐야? 경찰관도 다 누구로부터 전해 들은 내용을 적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 서면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이것도 전문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자체가 한 문제짜리라 그랬습니다. 이 숙지 잘 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기출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여기 해경시험인데 전문 증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자, 목격자죠, 목격자. 목격자가 한 것은 전문 증거 아니라 했습니다. 그쵸? 또 어디 가볼까? 여기 한번 가볼게요. 피고인이죠. 피고인이 공판장에서 스스로 한 자백도 직접 진술한 것이므로 전해들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지? 탈락입니다. 이 두 가지 탈락. 나머지는 다 뭐예요? 각종 조서 나와 있네. 그리고 여기 조서죠. 피고인이 했다 하더라도 자술서, 서면이죠. 서면입니다. 서면 이런 것은 전문 증거가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누구로부터 전해 들었다. 여기 전해 들었다 나와 있죠. 그렇죠? 전해 들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목격자 아닌 자들이죠. 목격자 아닌 자가 법정에서 한 얘기는 역시 전문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전문 증거가 되지 않는 것은 몇 개다? 두 개다. 답이 2번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럼 다시 와서 이제 전문 법칙 가볼게요. 자, 전문 증거는 누구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것은 증거가 아니죠. 영어로 말하면 hearsay. 풍문이죠, 풍문. 풍문은 no evidence, 증거가 아니다. 따라서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는 법칙을 말합니다. 자, 법조문 가보시면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진술에 대신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류 나와 있네. 서류 그렇죠? 이 서류. 그다음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 타인 나와 있죠? 방금 봤지? 여기서 여기 올라가 보시면 여기 나와 있잖아. 여기 보시면 여기 서면이라든지 타인 나와 있지? 여기 서류라든지 이 타인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전문 증거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증거로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원칙인데 예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무리 서류라 할지라도 또 타인의 진술 내용이라 할지라도 311조부터 316조에 규정된 것 외에만 그렇다는 겁니다. 즉 311조부터 316조까지 요건에 해당되면 전문 증거라도 증거 능력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요 316조부터 해서 311조부터 해서 316조가 전문 법칙의 예외인데 그 예외가 아주 시험에 잘 나와요. 잘 나옵니다.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어려운 거 없습니다. 차분하게 따라오시면 돼요. 자, 여기서 hearsay is no evidence라고 그랬는데 전문 증거는 증거가 아니라 했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 대표적인 것이 바로
반대 신문이 결여되어 있다는 겁니다. 네 말만 들어봐서 어떻게 하냐는 거죠. 상대방 얘기도 들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말만 들어보기 때문에 신용성이 결여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 자꾸 건너가면 말이 자꾸 와전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증거로 못 쓴다는 것이 그 근거로 나와 있기 때문에 참고로 좀 봐두시면 될 것 같고, 자, 다음 페이지 가볼까요?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여기 위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들이, 이런 내용들이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범위로 나와 있는 거예요. 자, 범위 보겠습니다. 자, 방금 봤듯이 이 진술 증거만 된다. 그래서 진술 증거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비진술 증거는 전문 법칙이 적용되지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래서 여기 흉기라든지 지문, 위조 문서 이런 것은 비진술 증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법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판례를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2번을 체크해 두시고, 자,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 전문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로 나와 있죠? 그쵸? 판례 보시게 되면, 자, 파란 펜 들어보시고, 1번에서 상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진술 증거가 아니죠? 그쵸? 비진술 증거입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게 되면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 정보입니다. 문자 정보. 이것도 비진술 증거죠? 그쵸? 그리고 또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죄 제출되는 수표 나와 있습니다. 수표도 세무쳐 보시면 이것도 비진술 증거가 됩니다. 색깔 칠하세요. 이런 것들은 다 출제가 아주 잘 나오는 A급 판례들입니다. 사진이라든지 문자, 그 다음에 수표, 비진술 증거라서 전문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고 2번은 잠시 있다 봅니다. 자, 올라가고 그 다음 요건 잠시 있다 볼 거고요. 또 볼게요. 이 전문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도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언어적 행동은 읽어보세요. 뭐 출제될 것 같지는 않고 읽어보시고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정황증거 볼까요? 정황증거 왜 봐요? 판례 있으니까 보는 거예요. 여기 판례 있잖아요. 그죠? 판례 있습니다. 정황증거 세무쳐보세요. 색깔 칠하세요. 됐어요? 자, 됐고 올라가 보시면 여기 정황증거 나와 있습니다. 자, 얘부터 요거 이해가 잘 안 되면 얘부터 보시면 돼요. 자, 피고인 을의 정신 상태 요거를 나타내기 위해 평소 저 친구는 자신이 신이라고 말하였다는 거야. 이 갑이라는 친구가 그렇게 증언합니다. 이 갑이라는 친구가 그냥 친구야, 친구. 아니면 동네 사람이라든지. 동네 사람. 그쵸? 뭐 주민 될 수 있겠죠? 이런 사람들이 자는 정신 상태가 원래 저랬어. 그렇죠? 원래 저렇게 하고 다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얼마 후에 나중에 사고 쳤던 거야. 뭐 살인했다든지 뭘 했겠죠. 그랬을 때 이 갑이 법정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했을 때 요 정황 증거, 그렇지? 요 정황 증거는 이 사고 친 자의 심리적, 정신적 이 상황을 증명하기 위한 정황 증거로 사용될 때는 역시 마찬가지로 전문 법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판례가 출제가 잘 되니까 판례까지 봐두시면 돼요. 자, 됐고 그 다음에 또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요증사실 여부. 이것도 출제가 잘 됩니다. 볼게요. 자, 진술 내용이 요증사실의 구성 요소를 쭉 나와 있는데 읽어봐도 잘 모를 거예요. 요 예를 잘 봐두세요. 예. 자, 갑이 을을 살해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병의 말. 병이 누굽니까? 목격자지. 목격자죠. 그 말을 들은 정은 누구예요? 비목격자지. 목격자 아니죠? 그쵸? 이 정이 병의 진술 내용을 법정에서 증언합니다. 그랬을 때 여기 살인사건이잖아. 살인사건. 살인사건의 목격자가 병이고 그 자로부터 들은 것이 정입니다. 그랬을 때 이 살인사건에 대해서는 이 정이란 사람이 병으로부터 전해 들은 거잖아요. 그쵸? 전해 들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문 증거가 됩니다. 그쵸? 당연하지? 근데 봐봐요. 자, 병도 나중에 법정에 끌려 나왔습니다. 그랬을 때 병은 야, 정이
너가 그런 말 했다는 것을 정이 법정에 나와 있는데 병은 뭔 소리야? 난 그런 걸 한 적이 없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병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그런 말 했다고 정이 얘기하니까 그 자체가 병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 자체에 대해서 뭐가 된다? 그 자체에 대해서는 정이 직접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정이 그 한 내용은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이 전문 증거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본래 증거들. 본래 전문 증거가 아니라 뭐가 된다? 본래 증거가 된다. 하는 것을 알아두세요. 즉 살인 사건에 대해서는 살해했다라고 했을 때 살인 사건에 대해서는 전문 증거가 되지만 병 입장에서 봤을 때 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정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병의 명예훼손이 훼손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뭐가 된다? 본래 증거가 되는 것이지 전문 증거가 아니다. 하는 것을 정리해 두시면 되는 것이고 여기 전문 증거냐 여기 전문 증거냐 전문 증거가 아닌 본래 증거냐 요 내용 관련해서 나오는 것이 판례입니다. 여기 위에 나와 있는 판례. 그래서 요 판례를 같이 공부를 해 두시면 돼요. 자 보세요. 다른 사람의 진술을 내용을 하는 진술. 즉 여기서는 이 정의 보세요. 자 보세요. 자 병이란 친구가 그쵸? 여기 갑이 을을 살해했다는 것을 목격했다는 이 병이 정에게 갑이 을을 살해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얘기로 진술을 합니다. 그럼 정이 그 얘기를 그러니까 병은 뭐가 되는 거예요? 살인 사건에 있어서 목격자인 거죠. 그래서 전해들은 이 사람은 목격자 아닙니다. 아닌 자가 법정에 나와서 출석합니다. 출석해서 정이란 사람이 법정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정이 그런 얘기를 했다 이거야. 그런 얘기를 했다. 그걸 내가 판사 너한테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정이라는 사람이 병으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을 법정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정으로부터 전해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이것이 전문 증거냐? 이거 전문 증거냐? 무조건 전문 증거로 볼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전해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전문 증거로 볼 수 있느냐? 이것이 요 판례. 요 판례이기도 하면서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요 사례이기도 한 것이죠. 그쵸? 자, 그러면 보세요. 여기서 이 정의한 얘기가 자 보세요. 만약에 이 병이 살인 사건의 목격자다. 내가 그 목격하는 걸 봤다. 이 내용이 진실일 수 있고 아닐 수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 요증사실 여기 나와 있지. 요증사실 나와 있지. 요증사실의 내용의 진실성 여부를 다투는 것이라면 내용이 진실인지 아닌지 진짜 여기 나와 있지. 진짜 갑이 을을 살해하는 것을 이 목격했다 했는데 이 목격한 그 내용이 진실인지 아닌지가 다퉈졌을 때에는 이것이 바로 뭐다? 이것이 이 전문 증거가 된다. 왜? 전해드는 내용이니까. 갑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병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렇죠? 그 내용을 내가 그대로 들어서 그대로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때 법정에 나와서 정의한 얘기는 전문 증거가 된다. 살인 사건에 있어서. 그렇죠? 살인 사건에 있어서는 이것이 병으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은 전문 증거가 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자, 그러나 방금 말씀드렸죠. 뭔 소리야? 난 그런 너한테 한 적이 없는데. 이 친구가 자기는 병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펄쩍 뛰는 거지. 난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는데. 그쵸? 그것이 바로 뭐가 된다? 그것이 바로 정의한 얘기는 병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다 없다. 존재죠. 존재 여부가 다퉈진다든지. 그쵸? 존재 여부가 다퉈진다든지 아니면 상태 여부가 다퉈진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는 이것이 병이 한 얘기는 본래 증거가 돼요. 본래 증거가 된다. 어느 사건에 있어서?
명예훼손죄 사건에 있어서. 왜 이 자체가 명예훼손이 되는 거잖아요. 난 그런 적 한 적 없는데 정이 그런 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자체가 병에 대해서 뭐가 된다? 명예훼손 사건에 있어서 는 이것이 본래 증거가 된다. 왜? 이 말 한 적이 있다 없다가 다퉈지는 것이 이 존재에 대해서는 뭐가 되기 때문에 본래 증거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요 두 가지를 비교하시면 정이 법정에 나와서 얘기했다고 해서 무조건 전문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문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살인 사건에 있어서의 내용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다투고자 했을 때는 전문 증거가 되지만 병이 진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 이 존재 여부가 다퉈질 때는 본래 증거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굳이 색깔을 칠하자면 이 내용의 진실성 여부가 다퉈질 때는 전문 증거가 되지만 존재 여부가 다퉈질 때는 본래 증거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이 사례이고요. 이 사례는 경간부 시험에 나왔습니다. 최근에 나왔죠. 최근에 나온 것을 제가 옮겨 놓은 것이 아니고 원래 있었던 것인데 최근에 나온 거예요. 자, 그리고 판례 보시면 여기 내용 여부가 다퉈지지 내용의 진실 여부가 다퉈질 때는 전문 증거로 보지만 존재 여부 있다 없다 진짜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 없어가 다퉈질 때는 이게 본래 증거지 전문 증거가 아니다. 요 내용이 바뀌면 틀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용일 때 본래 증거고 존재일 때 전문 증거다 그러면 틀립니다. 꼭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됐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 볼 것이 요거 또 있네요. 전문 법칙이 배제되는 것은 앞에서 뭐라고 했지? 여기 비진술 증거 적용되지 않는다 했죠?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것도 있습니다. 이 간이공판 적용되지 않습니다. 간이공판 배제가 되고요. 약식도 배제가 됩니다. 그리고 직결도 배제가 됩니다. 됐어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311조부터 316조까지 311조부터 316조까지는 전문법칙이 배제된다 그랬습니다. 이 부분은 쉬었다 하겠습니다.